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infinitive, to infinitive,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투부정사를 조금 어근적으로 조금 나눠보면은 in이란 뜻이 아니다란 뜻이에요. 아니다. 그리고 fin, fin이란 단어가 뭐 지느러미란 뜻도 있죠. 그리고 finish란 단어, 아니면 final, 아니면 finale, 이때 나타내는 end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end. 그래서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끝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투부정사에서 이 부정사란 말이 이 부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개념으로서 해석이 되는 건데 부정사를 처음 배우게 되는 학생들이 그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우게 되냐면은 의문문과 부정문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부정문에서의 그 부정은 아니 부자거든요. 아니다. 즉 긍정의 반대인 부정에 나타나는 부정이라는 뜻이랑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투부정사의 부정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부정사의 부정은 끝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이런 말이 붙여졌냐면은 어떤 투부정사가 명사도 쓰이고 형용사도 쓰이고 부사도 쓰일 때 이러한 용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맥락이나 아니면 문맥 아니면 문장의 어딘가에 쓰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사라는 거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hat is to infinitive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투부정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몇 개 알려드리면 이렇게 R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 R. R이라는 단어는 뭐를 줄임말이냐면은 루트라는 뜻이거든요. 루트라는 말은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뿌리.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라고도 해요. 뿌리에서 이 R을 줄여서 쓰는 거고 이 뿌리라는 R은 다른 말로 해서 동사의 원래 형태, 즉 다른 말로 하면 사전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서 예를 들어서 고라는 단어를 찾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전형이에요. 고를 찾게 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went라는 단어를 찾게 된다. 갔다라는 이걸 찾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고의 과거형 이렇게 써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R이라는 원형은 사전형이랑 말도 같은 말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주재료는 동사가 먼저 필요하고요. 동사는 알다시피 사물이나 대상의 움직임이나 상태, 당연히 비동사도 되겠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be 아니면 to stand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동사 원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글을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한글 또한 저번에 우리가 동명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달리다, 쓰다, 먹다, 질문하다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영어의 동작들을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투부정사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글에 다, 이다, 하다라는 동사죠. 동사의 해석법은 우리나라 말에 다로 끝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총 세 가지로 바뀌어요. 세 가지. 사실은 이거보다 특히 이 부사 쪽에서 조금 더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 학생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정하는 관점에서는 먼저 어렵지 않은 최소한의 한국말을 갖고서 부정사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첫 번째, 뭐뭐 하기, 뭐뭐뭐 하는 것, 그리고 뭐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그리고 뭐뭐뭐 하기 위해서. 총 3개로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민감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 하기랑 이 하기 위해서랑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하기 위해서란 말을 꼭 붙여줘야 부산거고, 뭐뭐 하기 하는 것은 둘 중에 혼용해서 써도 됩니다. 둘 중에서 우리나라 말로 편리한 걸 쓰면 되겠고, 여기서도 뭐뭐뭐 하기 위한의 하기랑 하기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가 다른 거니까. 아무튼 이거랑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글 동작에 달리다, 쓰다, 먹다, 질문하다는 이렇게 명사로는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사실은 이 투부정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문법 용어는 준동사란 말을 써요. 준동사. 다른 말로 하면 동사는 아닌데 동사에 준하다는 말을 쓰는 건데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동사를 뭐 문법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표현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 편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최소한의 문법 용어를 쓰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동작을 이렇게 동작 앞에다가 to를 붙이게 돼요. 동사 앞에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뜻이 위에서 말한 이 빨간 색깔처럼
총 세 가지의 뜻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달리기, 달리기 위해서, 먹기, 먹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준 첫 번째고요. 언제 투부정사를 사용하냐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동사의 ing에서 배웠거든요. ing는 언제 사용하느냐? 그럼 반대로 투부정사는 언제 사용하느냐? 그리고 밑에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말해드릴 게 뭐냐면은 우리가 투부정사랑 ing를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to랑 ing가 상호 보완적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투부정사가 갖지 못하거나 투부정사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ing가 표현해주고 ing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투부정사가 표현을 한다. 그래서 ing를 보고 왔던 학생들이라면은 뭘 알게 되냐면은 그 동작이 불확실할 때는 to를 쓰고 확실할 때는 ing를 쓴다. 그리고 그 동작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미래성을 띠고 미래적 관점으로 볼 때는 to를 쓰지만 미래로 대신할 수 없는 과거나 현재적인 관점일 때는 ing를 쓴다. 그리고 예측과 시간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 to를 쓰지만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어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완료를 나타낼 때는 ing를 쓴다. 이런 개념을 학생들이 두뇌적으로 아니면 기억적으로 연동을 시키면 to랑 ing에 대한 구분이나 구별 그리고 공통점 이런 것들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건데 to랑 ing를 분리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다른 문법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퀵 퀴즈입니다. 다음 중 둘 중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어요.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to나 ing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거고요.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영상을 정지하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수업을 해보면은 ing랑 to를 구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앞에 거를 비교하면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동작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미래를 나타낸다, 예측과 시간의 차이가 발생된다. 나의 아빠는 멈췄다, 끊었다, 뭘?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뭘? ing냐, to냐라는 관점에서 아빠가 담배 피는 걸 끊었다라는 거죠. 끊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끊었다라는 확신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는 ing. to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녀는 잊었다. 뭘 잊었냐? 뭘? 가져오는 거, 가져오는 거. 해석은 똑같아요. 그럴 때 둘째 뭘 선택하냐? 그녀의 숙제를 했는데, 하긴 했는데 가져오진 않은 거죠. 가져올 것을, 즉 미래에 해야 할 일, 미래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 그리고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아닌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뭘 써야 되냐? to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도 한 여자는 원했다. BTS 방탄소년단을 보기를 원했다. 미래적인 관점이고요. 미래적인 관점, 불확실성, 아직 보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도 to를 써야 되는 거고요.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녀는 깼다. 노래를 들으려고 아침에 비몽사몽인 거죠. 아, 노래 좀 들을까? 뭡니까? 아직 하지 않은 미래적인 관점인 거고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발생되는 거죠. 휴대폰이 거실에 있어. 방에서 나와서 노래 좀 듣기 위해서 그녀가 깼다. 일어났다. 불확실성, 아직 사실이 아닌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to listen to, 그리고 to see, to bring, 그 다음에 smoking 이런 식으로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기준인 거고요. 이 기준에 부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학생들이 확실히 알고 있고 그 기준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학생들이 기준을 알고 있는 감을 이용하면은 틀릴 확률이 너무나 많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꼭 인지하길 바라고요. 두 번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어디에 투부정사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투부정사는 명사일 때, 형용사일 때, 부사일 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명사일 땐 당연히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겠고요. 전치사 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 뭐를 대체하게 되냐면은 ing로 대체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굳이 설명하자면 이 to라는 거의 투부정사는 사실은 전치사에서 기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와 전치사를 중복해서 쓰는 거를 원래 언어적으로 조금 품사적으로 좀 회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쓰고 싶을 때는 그때는 to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ing를 쓴다. 이걸 하나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형용사의 위치라고 하면은 원래 형용사 위치는 한국말로는 아름다운 그녀 이렇게 해서 명사 앞에 위치하게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주 흔하게 뭐 형용사가 이렇게 little 아니면 cute 이런 쉬운 형용사 같은 경우에만 명사 앞에 위치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명사 뒤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라고 하면은 이 형용사가 한 단어 이상일 때 그렇게 명사 뒤로 위치하게 된다는 거. 이거를 전치수식이라고 하고요. 뒤에서 꾸며주는 거 이거를 후치수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명사가 있고 여기에 to라는 전치사에서 기원하는 걸 하나 써야 되고 동사를 하나 더 쓰다 보니까 적어도 구성이 두 개가 되죠. 두 개가 될 경우에는 무조건이 100% 명사 뒤에서 형용사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장에서 부사 위치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는 문장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쓰이고 쉼표가 찍히거나 아니면 뒤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위치상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바로 여기서는 뭐뭐 하기라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 명사 뒤니까 뭐뭐 할인가? 라는 의심. 절대로 명사로 해석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부사일 경우에 문장 처음에 투부정사 쓰였다. 뭐뭐뭐 하기도 있지만 뭐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먼저 해볼까라는 선택적인 이런 것이 있겠죠. 이점이. 그래서 기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어디에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가고 여기처럼 이제 동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가 주어가 있죠. 주어가 있고 그리고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명사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주어랑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주어 자리랑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위치하는 걸 보고 이럴 때 질문은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주어니까 뭐뭐 가죠. 그리고 목적어니까 뭐뭐를이고요. 그래서 뭐가 아는 것이 is not 아는 것은 아니다.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we hope 우리는 희망한다. 짐은 뭐를이 되겠죠. 뭐를 to see 보는 것을 you 너를 soon 곧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좋아한다. 뭘? to experience 경험하는 것을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용례들 예시들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냥 의미 없이 막 만드는 단어나 문장들이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뭔가를 바라거나 학생들이 도전해보거나 아니면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나하나 예시를 드는데 선생님이 많은 시간을 쏟았으니까 학생들이 단순히 문법에서 예시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가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내용들을 학생들이 조금 주의 깊게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도 생각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형용사고요. 아까 전에 형용사 말했듯이 후치수식입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명사가 있고요. 명사 이렇게 뒤에 위치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힌트로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한테는 이런 것들 명사 뒤에 투부정사를 취할 때 이 선호하는 명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명사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는 어떤이란 질문을 하고 어떤에 대한 대답으로 뭐뭐뭐 할 혹은 뭐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을 합니다. He wants something to eat. 그는 원한다. 무언가를 어떤 먹기 위한 해석이 됐고요. 그는 먹기 위한 무언가 아니면 그는 먹을 무언가를 원한다. 이렇게 되겠죠. Many have ability to know one's mind. 많은 사람들은 가진다 능력들을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알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고요. 우리는 miss, 그리워하다, 놓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놓친다, a chance,
기회를 어떤 기회? To change 바꿀 the life 삶을 바꿀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부사 자리는 보통 문장이 이렇게 앞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문장이 끝나고 이렇게 뒤에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때는 대체적으로 왜란 질문으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답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He swept. 그는 울었다. 왜? To see. 봐서 그의 부모를. 여기서 뭐뭐뭐 해서라는 이런 뭐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투부정사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거의 다 뭐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I pick up. 나는 들었다. The phone을 to check the email.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She bought new books. 그녀는 샀다 새로운 책을 to widen vision. 그 시야를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책을 샀다. wide에다 en이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동사가 됩니다. To be a teacher, 선생이 되기 위해서 we have a warm heart, 따뜻한 심장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To care for them,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They decide, 그들은 결정한다. 뭘? 여기선 뭘이죠? 결정하다. 뭘? To make money, 돈을 버는 것을. 왜? To leave this town, 이 마을을 떠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왜, 어떤, 뭐라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주어, 동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어 앞에 있는 거를 뭘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표 앞에를 왜라고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명사 뒤에 있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를 어떤이라고 질문하고서 해석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률을 높이거나 좀 더 수월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퀴즈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학습한 내용을 참고하여서 다음을 해석해 보세요.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길 바랍니다. 자, 해석을 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nothing, 없다죠. 그리고 아까 전에 한번 볼까요? 명사 뒤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제껴야 되냐면은 명사 해석이랑 형용사 해석이랑 부사 해석 중에서 뭘 하나 제껴야 되냐? 얘를 먼저 제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명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발효형 명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there's nothing, 명사, 그리고 to lose, 어떤 일을 해가지고 형용사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일을. 그래서 인생에서 일을 어떤 것도 없다.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he saves his time. 그는 절약했다, 아꼈다, 그의 시간을. 뭐가 될까요? 자, 일단 여기 명사니까 또 얘를 지키는 게 맞아요. 그는 절약했다, 그의 시간을 명사 제끼고 어떤 시간? 만날 시간, 이야기할 시간. 그의 와이프와 이야기할 시간을 줄였다. 이거랑 의미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는 시간을 아꼈는데 그 어떤 시간을 와이프랑 만날 시간을 줄였다? 좀 아시죠?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시간을 아낀다.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의 와이프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번입니다. To prove everything wrong, he broke his old habits. 여기서 쉼표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prove란 단어는 입증하다는 단어거든요.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wrong, 틀린이죠. 모든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broke, 깼다. 그의 오래된 습관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Parents want me to give up my choice. 이거는 선생님이 원래 지금 언급하면 안 되겠지만 일부러 한번 언급을 한 거거든요. 부모들은 원한다. 내가 포기하도록 나의 선택을. 이럴 때 이거를 선생님 학습법에서 6번 학습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want, 사람 나오고 동사 다음에 somebody 나오고 투부정사 나올 때 이때 해석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걸 굳이 언급한다고 하면은 명사로 해석해도 되겠죠. 부모들은 원한다. 나를 포기하는 것, 나의 선택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탄입니다. 어디에 투부정사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핵심에서요. 다음과 같은 동사들 뒤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자, 왜 이런 이론이 발생되냐면은 아까 투부정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 기준이 뭐였어요? 첫 번째 기준이 어떤 사실이 아닐 때 쓴다. 사실이 아닐 때 쓰거나 불확실할 때 쓰거나 아니면은 미래적일 때 쓰거나 아니면은 뭔가 시간의 차이가 발생될 때 이럴 때 쓰는 거죠. 대체적으로 뭐 간절히 바라다, 배우다, 그리고 뭐 부탁하다, 간청하다, 그리고 뭐 기대하다 이런 것들이 약간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리고 지금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는 거, 원하는 거, 뭐처럼 보인다, 약속하다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면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은 투부정사랑 너무 잘 어울릴 수밖에 없다. 3탄입니다. 어디에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인 건데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 부모들은 원한다 한 다음에 사람을 쓰고 투부정사 쓰는 패턴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패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advice, 충고하다, somebody가 이거 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패턴들을 정리해봤어요.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에 특히 학생들의 해석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럴 필요 없이 동사 뒤에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투부정사 패턴을 취할 때는 여기서 한번 끊고 사람이 뭐 하도록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사역동사랑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사역동사를 설명을 해줄 건데 아마 사역동사를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make, have, let만 알고 있을 테지만 선생님이 나누는 두 가지 종류법을 이해를 하면 사역동사에 대한 혹시 그리고 뭐 지각동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번에도 똑같이 원래는 제공되지 않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 대비 경우의 수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해석법이랑 무조건 시험이 나와요. 다음과 같이 명사일 때 해석, 질문은 뭐로, 형용사일 때는 어떤, 그리고 부사일 때는 왜라고 질문을 던지고 이거에 맞는 해석을 해주고 시험 문제 오지선다형에서 나오죠. 그리고 본문에 투부정사의 밑줄이 쳐져 있고 다음 중 투부정사랑 용법이 같은 것은 혹은 다른 것이냐고 나올 수가 있고 그 개념을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부사만 갖고서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부사만 갖고서는 원인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아니면 목적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다양한 부사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서는 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학생들이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내신 대비 케이스입니다.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의미상의 주어나 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라는 전치사를 써주고요. 거기에다가 의미상의 주어인 사람이나 사물을 쓰면 됩니다. 단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낼 때는 for 대신에 of를 쓴다는 걸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부정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앞에 not을 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Not to be late for school, I set the alarm.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쉼표 있죠. 쉼표 있으니까 왜라고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be late, 늦다. 늦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늦기 위해서가 아니고 늦지 않기 위해서 해서 투부정사 앞에 not을 쓰는 거. 학교에 늦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알람을 맞췄다. Not to disappoint her, I did my best. disappoint라는 단어는 실망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실망시키기 위해서 not,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쉼표가 써져 있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다음 세 번째 It's very kind of her to give her a seat. 이것은 매우 kind, 친절한 거죠. 친절한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친절하네. 이것은 너무 친절하다. of her, 그녀가 to give her seat, 그녀의 자리를 줘서 뭐 양보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to 부정사, 주는 거는 그녀가 준 거기 때문에 her를 쓰는 거죠. 이렇게.
English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live the present. 영어는 중요하다. 근데 누구한테 중요하냐면은 특히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중요할 수 있겠죠. For student, 학생들이 live the present. 현재를 살고 있는, 그 현재를 사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거죠. 사는 건 학생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설명할 수 있고요. 부정문도 그렇습니다. 부정도. 여기서 부정이 부정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의 진주어 가주어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진주어랑 가주어는 진짜 주어, 가짜 주어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로 투부정사, 자,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주어로서 투부정사가 오는 거예요. 이건 아까 전에 형용사정연법 설명할 때도 이해하실 텐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의 해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뒤로 갑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문장의 주어로 이만큼이 사실 주어거든요. 이게 문장이 앞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to fail the test was so bad 아니면 to say the sweetest word is so nice of you 나 to break the promise is a terrible mistake를 할 때 이럴 때 문장의 주어가 너무 길어져 버리면 해석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럴 때는 문장의 주어가 투부정사로 올 때 가짜 주어를 문장 앞에다 쓰고요. 이렇게. 그리고 투부정사를 문장의 뒤로 보내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랬을 때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너무 나쁘다.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뭐라고 던져줘야 돼요. 뭐가로 해주세요. 왜? 주어니까. 이것은 너무 나쁘다. 뭐가 실패하는 것, 떨어지는 것,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에서 떨어진 것은 너무 나쁘다. 안타깝다. 이런 개념이죠. 이것은 너무 나이스하다. Oh, you, 당신이 뭐가 to say, 말하는 거. The sweetest word. 그렇게 이쁜 말, 가장 그렇게 이쁘고 상냥하고 달콤한 말을 말하다니 너무 나이스하군요. 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이제 가주어, 진주어의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of you가 이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앞에서 배웠던 가주어, 아니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It's a terrible mistake. It's a terrible mistake. 이것은 끔찍한 실수다. 뭐가? The promise. 그 약속을 깬 것. 이렇게 해서 문장의 주어가 이렇게 뒤로 갔던 거죠. 이거를 가주어, 진주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가르치는 목적이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걸 더 다양하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시간적인 한계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다 설명해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학생들이 기준을 정해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알려줬던 그 기준을 가지고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